국내 정치 문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인데 이런 밖에서 벌어졌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월 8일 미국을 방문 중인 친노 핵심 인사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합니다. 반 총장이 요청을 했다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친노가 최근에 반 사무총장을 보고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뉴욕 유엔 본부가 있는 데서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는데 동행자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도종환 의원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대통령들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자, 그동안에 참여정부 친노 인사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최근에 야당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문을 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달래고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권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암시를 슬그머니 흘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제 뭐 다 들통이 났는데 그런 것들이 통할 것인가? 그냥 당당하게 여권의 후보로 나오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해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양다리를 탄다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 정부 쪽의 관계자 입으로 이 주한미군 기지가 아닌 산악지대, 높은 지대에 새로 부지를 조성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사드 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각종 전자장파 이런 어떤 피해라든지 그 효율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고층 건물이나 이 산에 있는 사람이 낮은 미군 부대에 설치했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지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러면 위험 범위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이제 사드 논란이 좀 조용했다가요, 최근에 또 사드 논란이 중국 등의 문제 제기로 또다시 시끄러워지는데요. 결국은 미중이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또 통상 문제, 북핵 등을 놓고 대립을 하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국에 하풀이하는 모양새로 사드 문제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눈 딱 감고 떠들라면 떠들어라, 우리도 안보 주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이 김정은의 그 밀사도 아니죠, 공개적으로 갔으니까 오른팔 이수용과 시진핑이 만나면서 이제 북한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또 압박하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신경이 쓰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최근에 뭐 7월 외교위기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 참여연 선거가 있고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 55주년이다. 7월 11일이 그렇고 24, 26일 날 아시아 안보 포럼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라는 강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 편을 들어야지, 이걸 갖고 무슨 또 이중 플레이를 하다가 요즘 이 안보 문제나 통상 문제가 미국하고 관계해서 미국의 대선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요,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김종인 더민주 대표, 유승민 의원, 김성식 의원, 김세연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런 당과 정파를 갖다가 초월한 어젠다 2050이라고 하는 경제민주화를 기치에 든 모임이 생긴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세연, 이학재, 박인수, 오신환, 주광덕이고 더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조정식, 이철이,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김관영, 오세정, 무소속에서 유승민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임이 연구 모임이다. 아니면 이념적으로는 중도로 정당을 함께해도 전혀 안 이상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모임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임이 결국은 연구 모임을 빙자하면서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즉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이왕에 모인다니까 제대로 경제민주화가 뭔지 정말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한번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지. 과거에 새누리당에 아침만 먹는 경제민주화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허지부지하게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좀 패션 우파, 즉 개혁적인 보수, 나름대로 중도적 보수, 그리고 보수의 문제를 갖다가 지 스스로 지적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보수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요, 그 모임에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지적하고 법제화해내고, 여당이지만 이 당 내부에서 이 보수 정당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기득권 집중, 또 기득권의 커넥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떠들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자, 제가 이 모임에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왕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색깔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 괜히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수특필 해놓고는 허지부지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박원순 시장 측하고요, 더민주당 측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 사망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또는 당 차원의 조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견 보일 거 뭐 있습니까? 박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거나 말거나 간에 조사할 거는 하고 해야지요. 자, 더민주당은 3일 비대위 회의 중에 구의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서울시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자,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서울시와 박 시장을 상대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아직 국회 의원 구성도 못 했으니까요.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서울시 관계자와 박 시장이 직접 당에 나와서 사고 어딘가 대책을 갖다 이야기를 해라, 이런 문제인데요.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잘못하면 일찌감치 책임자를 불러내갖고 추궁했을 야당이 서울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침묵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데, 서울시 측은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런 소리를 하기에는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보와 개혁의 실체입니까? 현재 정치인들도요, 이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기업인 메트로가 스크린도어 하청업체에 자사 출신 퇴직자를 고용을 요구하는 등 누적된 갑질과 비리를 통해서 비정규직들의 노동 여건이 악화됐고, 이 부분에는 박 시장과 서울시 책임이 있다라고 야당도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더민주는 미온적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안전이 이런 거냐 하고 연일 공격을 하는데, 더민주 을지로위원회가 있죠. 을을 지향하는 위원회죠. 여기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박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안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민주가 곤혹스러워져서 박원순 시장을 간담회 하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이 아니고 좀 이따 하자고 공문위를 내고 있습니다. 더민주 과연 간담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현충일인데 회의하나요? 절박감 없는 새누리당 비대위. 3일 새누리당 비대위 첫 회의를 지켜본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절로 났다고 합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입니다. 비대위 이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도 봉숭아 학당이다 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봉숭아 학당이면 새누리당은 봉숭아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입니까? 자, 비대위는 매주 월목 두 차례 오전 9시 정기회의를 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러자 한 비대위원이 오전에는 대학 강의가 있다, 시간을 늦출 수 없겠느냐 이래 물었고요. 다른 비대위원은 차라리 오전 7시 반에 조참 모임으로 회의를 하자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오전 대학 강의 때문에 참석이 힘들다던 비대위원도 이에 동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논란 끝에 오전 9시에 그대로 열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회의, 1차 회의는 이제 그날 했고 2차 회의를 여는 예정일이 오늘이 공휴일이라는 점이 또 논란이 됐답니다. 자연스럽게 2차 회의는 오늘 공휴일이 아니라 7일 내일 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한 비대위원은 공휴일이라고 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며 공휴일 회의 강행을 주장했는데요. 이 비대위원은 의혹이 넘쳤지만 다른 위원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휴일인데요. 우리 미래경영연구소는 나와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뉴스 브리핑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찍는 것도요,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누가 뭐 사명감 가지고 이거 찍는다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거는요, 뭔가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좀 낫게 만들지 않겠냐라는 최소한의 사명감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야,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인간들이 이 정도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또라는 비대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다음에 곧바로 위원들이 다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는데요. 4.13 총선 참패 뒤에 50일만큼 구성된 지도부인 만큼 사과로 새 출발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10일 열릴 정책 워크숍에서 의원 전원이 모여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비대위원들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은 모양이 그렇다 하고 또 반론이 나와서 꼬리를 내렸답니다. 한 당직자는 2시간가량 이어진 첫 회의에서 중구난방 의견이 터져나오는 걸 보면 앞일이 캄캄하다 이랬고요. 당초 당 안팎에서는 정치나 당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구상이 나왔을 때부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당내 반, 당박 반, 후라이 반, 양념 반 이렇게 해서 비대위를 5으로 구성했는데, 비대위가 10일 정책 워크숍을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파 청산을 위한 대국민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지만 하지 마세요. 그거 선언문 낭독했다가 개파 청산이 안 되면 안 될 거는 100%인데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걸 쓸데없이 합니까? 자, 또 개파 해체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 복당을 두고 친박 비박 간에 대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정책 워크숍이 개파 패권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막장극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답니다. 자, 개파 청산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파 싸움이 나버리는 모습. 그러니까 도둑들이 모여서
도둑질을 다시 안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도둑놈 호주머니를 뒤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정책 워크숍은 원내대표 CD 주도하고 비대위는 주로 듣는 입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합니까? 일각에서는 정치 쇄신 분야를 담당할 비대위 1분과가 비박계로 꾸려졌다면서 친박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자, 유승민 복당 문제나 지도체제 개편, 당권 대권 분리 규정 등 민감한 사항을 다룰 1분과에서 비박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자, 또 싸우겠죠. 뭐 처절하게 싸워서 한번 막장까지 가와야 될 것 같습니다.